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정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치과는 무섭지 않으신가요? 치과에 가면 얼어붙어서 궁금증을 해결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환자분들을 위한 치과 사용 설명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면서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민망하고 수술 결과가 불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즘은 임플란트가 많이 보편화돼서 예전에 비하면 환자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치료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임플란트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임플란트가 실패한다는 것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주변이 붓고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흔들리는 증상으로 인해 임플란트를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행히 임플란트의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ISQ 수치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생소한 개념이지만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꼭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ISQ란 임플란트 스테빌리티 코션트의 약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임플란트가 내 잇몸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리를 설명드리면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단단한 물체일수록 주파수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임플란트 안정성을 확인하는데 임플란트가 잇몸에 충분히 고정되었다면 그만큼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에 결합력이 단단하다는 의미니까 이 주파수가 높게 측정되고 또 이를 안정적이다 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우니 ISQ의 원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잇몸과 치아 모형인데요, 미리 직경 4mm짜리 구멍과 5.5mm짜리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그 중간 사이즈인 5mm짜리 임플란트를 심으면 어느 쪽이 더 단단하게 고정될까요? 당연히 4mm짜리 구멍이 더 작으니까 임플란트를 심으면 훨씬 더 꽉 조일 테고요. 5.5mm짜리 구멍은 5mm짜리 임플란트 직경보다 크니까 헐렁하겠죠. 그럼 헐렁한 것보다는 꽉 조여진 4mm짜리 구멍에서 ISQ가 더 높게 측정될 텐데요. 실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mm짜리는 ISQ가 80이 나왔고요. 5.5mm짜리는 ISQ가 66이 나오네요. 실제로도 4mm짜리 구멍에서 더 높은 ISQ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ISQ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꽉 고정될수록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되죠. 이 ISQ로 측정되는 안정성은 임플란트의 성패를 가늠하고 나아가 임플란트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임플란트 안정성은 크게 두 개의 단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학적 안정성인데요. 이것은 내 기존의 잇몸뼈와 임플란트 간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임플란트가 심어진 잇몸뼈의 위치나 임플란트를 식립한 각도, 그리고 임플란트의 길이와 직경, 의사의 수술 스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맞닿는 치아와 제대로 교합이 맞는다면 임플란트가 저장력을 강하게 받아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겠지만, 만약 임플란트 각도가 이렇게 대합치 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좀 미세하게 틀어져서 심었다라고 하면 음식을 씹을 때마다 임플란트가 점점 바깥쪽으로 힘을 받으면서 뻗어지겠죠. 오랫동안 이렇게 힘을 받으면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안착되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러한 상태가 역학적 안정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이렇게 역학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역학적 안정성을 높이려면 미세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임플란트가 잘 심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할 줄 알고 또 임플란트 수술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두 번째는 생물학적 안정성으로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얼마나 재생되었고 임플란트가 뼈에 얼마나 잘 융합되었는지, 이러한 것들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의사의 역량보다는 환자의 골 재생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통 요즘엔 생물학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임플란트 표면에 특수 성분이 코팅된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SY 임플란트, SL 액티브 임플란트,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러한 임플란트들이 표면에 특수 처리가 된 제품들로 임플란트가
뼈가 더 빨리 유착되는 것을 도와서 전체적인 안정성을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임플란트가 안정적인 ISQ를 나타내는데 4에서 6주가 소요된다면, 이러한 특수표면 처리 임플란트는 2에서 3주 정도면 안정된 수치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학적, 생물학적 두 개의 안정성이 모두 어느 정도 받쳐져야 높은 ISQ 수치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임플란트의 성패 또한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세 유형의 환자분들의 ISQ 수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지점이 임플란트를 심은 지점인데, 이때는 세 유형의 환자별로 ISQ 수치의 기본적인 차이는 있어도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초기 2에서 4주 기간에는 잇몸뼈의 리모델링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뼈가 사멸하고 생성되고의 과정이 반복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세 유형의 환자분 모두 일시적으로 ISQ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임플란트가 심어졌고 골 재생과 골 유착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4에서 6주 기간부터는 A, B처럼 다시 ISQ가 증가하는 추세로 변해서 6주 이후부터는 70 이상의 수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하지만 C의 경우처럼 한번 50 미만으로 하락한 ISQ 수치가 6주가 한참 지난 후에도 그 수치를 어느 수준 이상 회복하지 못하면 해당 임플란트는 실패한 임플란트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상태로 만약 임플란트 크라운을 올리고 치료를 마무리한다면 머지않아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흔들리게 될 수 있는 거죠. ISQ가 높다고 100% 성공한 치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ISQ가 C 환자분처럼 어느 수준 밑으로 내려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한 임플란트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임플란트가 다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사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ISQ를 측정하는 시기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자마자 측정되는 그 시점의 ISQ 수치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그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잇몸뼈의 질이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 초기 임플란트의 안정성은 매우 낮게 측정되지만, 임플란트와 뼈가 붙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치유가 순조롭게 일어나는 경우 빠르게 ISQ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초기 안정성은 정상이지만 골 유착에 실패해 시간이 지날수록 ISQ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ISQ 측정은 반드시 임플란트를 심은 뒤 6주 이후에 측정해서 심은 직후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양상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ISQ의 필요성과 그 원리에 대해서 다들 잘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ISQ 측정을 할 때 혹시 아프거나 불편한 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ISQ를 측정하는 건 아프거나 불편하진 않습니다. 자성체에 해당하는 나사를 임플란트에 연결한 다음에 자성체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식이고, 상당히 간편하게 한 3초 만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어떠한 이물감이나 통증을 느끼실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ISQ는 70부터인데요. 저의 경우 대부분의 임플란트 환자분들에게 80 ISQ가 나오는 수준으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수치는 씻는 힘을 많이 받는 큰 어금니 기준이기 때문에 씻는 힘을 크게 받지 않는 앞니나 반대편 치아 부위에 틀니를 쓰고 계셔서 큰 힘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65에서 70 정도의 수준에서 치료를 마무리해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보통은 치과에서 ISQ를 측정하지 않는 곳도 있고, 측정한다고 해도 환자에게 공유하지 않는 곳도 많을 텐데요. 임플란트를 똑똑하게 오래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치과에서 당당하게 ISQ 수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ISQ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때 꼭 이 ISQ 수치를 확인해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치과에 가지 않아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치과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